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자, 오늘 야스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대표이사님의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지분이 42%에서 18%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주가는 다시 한번 예전 수준까지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안전해졌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뭔가 좀 조심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아니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야스가 움직이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타이트하게 분석해서 영상 올려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의 내용들을 제목을 지어보기를 야스 수상한 반대매매다 라고 이렇게 내용을 적어봤는데, 최근에 야스라는 기업 말고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코스닥 기업이 회사를 매각하려다가 매각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최대 주주가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번에 코스닥이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인수를 했었던 주체의 지분이 싹 다 시장가로 매각이 되면서 하한가 많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원래의 최대 주주로 또 지분이 넘어왔는데, 최대 주주가 지위가 넘어왔는데 그 회사가 또 거래가 정지되고 상패 실질 심사를 받는 그런 위기가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혀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혹시나 그런 기업들처럼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또 우려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수상한 반대매매라고 제가 제목을 지은 이유는, 일단 이 대표이사님이 나의 주식을 담보로 맡겨놓고 대출받았었던 금액들이 상당히 컸었어요. 자, 그리고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담보대출을 받았었던 그 채권자들이거든요. 처음에는 IM증권, 우리투자증권, 그다음 대신증권, 증권사들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부업체가 끼기 시작해요. 유니콘에셋 대부중개, 유미캐피탈 대부, A%, 리드코프, 이런 식으로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계약 만기 날짜가 언제였냐면 7월 18일, 7월 27일, 7월 27일, 7월 30일, 8월 1일, 8월 달까지, 7월부터 8월 달까지 만기가 도래돼 있었던 계약건이 5건 정도가 되어 있고요. 총 다 해서 금액이 얼마냐면 이게 28억에, 48억에, 58억에 한 70억, 60억 정도 되겠네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중요한 거는 이 밑에 것도 같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됐냐? 일단 이미 반대매매에 대한 위기가 놓여져 있었던 상태예요. 자, 여기 보시면 담보대출을 해줄 때 채권자들이 그냥 무기한으로 꼬박꼬박 이자만 내세요 하면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담보를 뭐로 잡았어요? 부동산이라던가 뭐 주택 이런 걸로 담보를 잡은 게 아니라 주가가 변동이 되는 주식을 담보로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면 돈 빌리신 분, 대표님은 저한테 저희 회사에다가 담보를 더 맡기시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반대매매를 해야 됩니다. 돈을 더 넣으시던가요. 이런 조건들이 달려있고 그 유지 비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유지 비율대로 환산을 해보니까 반대매매 추정 가격이 얼마였냐면 7,200원, 7,200원, 6,900원, 6,900원, 6,800원, 6,300원 쭉쭉쭉 내려가죠. 자, 그럼 7,200원이 언제쯤이었냐? 우리가 그걸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면 제가 검은색 선으로 그어놨어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담보를 더 넣거나 현금을 더 넣거나 또는 반대매매를 나갈 위험이 이미 있었던 구간이었다. 근데 여기서 이미 회사는 먼저 알았겠죠. 우리보다 더 먼저 알았을 텐데 요 구간이 오니까 계속 방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안 되니까 채권자들이 한 개, 두 개 건들이 아마 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한가를 맞게 되고, 하한가를 맞게 되니까 어디까지 떨어졌냐? 5,200원까지 떨어지니까 안 터질 수 있었던 담보대출도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대주주 지분이 42%에서 18%까지 떨어진 건 이거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최대주주는 왜 이렇게까지 높은 담보대출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담보대출로 뭘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개인적으로 이 대출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연대기별로 한번 살펴보자면 제 3자한테 담보를 대줍니다. 자, 2019년에 한가람 파트너즈라고 하는 기업에다가
120억 차입에다가 야스 88만 주 담보로 맡겨줍니다.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돈을 빌릴 때 야스라는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맡겨서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대표이사가 알고 당연히 담보로 맡겨준 거겠죠. 최대 주주가 야, 너희들 돈 필요해? 내가 주식을 담보로, 나 돈은 없으니까 내 주식을 담보로 맡겨가지고 너희들 돈 빌려가. 근데 여러분들 이게 가족도 아닌데 가능할까요?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 뭐 물론 밝혀진 내용은 없지만 한가람 파트너즈라고 하는 기업과 이 야스의 최대 주주와의 관계는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묶여있는 관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한가람 파트너스가 뭐 하는 회사냐 보니까 여러분들 그 대전의 메가시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게 이번 이슈를 통해 가지고 또 보게 된 건데, 자, 대전의 메가시티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메가시티 타워 공사 재개 협약 2년 지났지만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라고 그러고 PF 난항에 실착공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증권사들이 와르르 터질 때였어요. 왜 터졌냐? 부동산 PF 사태. 여러분들 뉴스 통해서 보신 적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인해서 높은 금리와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난항으로 인해 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터지는 일들이 생기면서 증권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 이번 메가시티에서의 건물을 가지고 있던 게 한가람 파트너즈입니다. 한가람 파트너즈라고 하는 기업인데 그 그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건물의 이름이 제이더 타워. 제이더 타워입니다. 이때 당시에 정부에서 대전시에서 제이더 타워, LJ 스페이스와 건축물 개발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대대적인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추진한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추정해 보건데 한가람 파트너즈라고 하는 기업이 이 부동산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야스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님이 부동산 개발에 관심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본인께서 하고 있던 사업이 예전엔 좀 어려웠어요. 왜? 거래처가 어디였냐면 LG 디스플레이.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장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중국한테 뺏겨가지고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할 거 없나? 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 부동산이나 좀 해보자. 부동산은 불패라 그랬어. 해가지고 아마 같이 사업을 진행했었던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겁니다. 한가람 파트너즈한테 담보를 제공해요. 그리고 나서 한가람 파트너즈가 120억을 빌려가지고 제이더 타워를 건물을 만듭니다. 지은 건지 만든 건지 인수를 한 건지까지는 제가 딥하게 확인 안 되는데 하여튼 제이더 타워라고 하는 건물 자체가 한가람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요거는 갚습니다. 다시 한번 갚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새로운 대출을 발행을 합니다. 새로운 대출을 발행을 해요. 대표이사님이 기존 것들은 담보를 정리를 해버리고 이거 이제 갚았어요. 이 한가람에서 갚았고 정광호 대표님이 60억을 신규로 한국투자증권에다가 돈을 담보로 맡겨가지고 돈을 빌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조달처가 확대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대출 말고도 신규 대출을 계속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리스트를 보여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저기서 10억, 10억, 20억, 10억, 10억, 15억, 10억, 10억, 20억, 15억 이렇게 계속 빌렸다. 이게 회사로 들어왔다라는 흔적이 없어요.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이걸 운전자금으로 쓰겠습니다, 경영자금으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본인 부동산, 토지에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일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저는요, 이거는 개인적인 추측이고 뭐 사실관계 확인된 거는 아니라서 이거 여러분들께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가람 파트너즈가 야스라는 기업 대표님을 상당히 이렇게 영업을 했고 대표님이 뭘 홀린 것 마냥 빌리다 보니까 아이고 뭐 주식 뭐 얼마나 빠지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와르르 터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 해봤을 때는 이게 공매도 작전인 줄 알고 이거 의도적으로 대표이사 지분 뺏어가려고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이제 공매도 내용도 보니까 공매도도 뭐 비중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최근에 야스가 이제 하는 이 사업들 보면은 사업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 성장서식표 보이시죠? 매출액 영업이익도 증가했어요.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0%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했다가 흑자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잘 되는데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때릴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사건이 어디서부터 꼬였냐? 코스닥이 금융 위기만큼 빠졌잖아요. 4월 달부터 해가지고 7월 달까지 금융 위기 거의 닷컴 버블 수준 마냥 빠져버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야스도 코스닥 종목이니까 와르르 13,000부터 7,000원까지 반토막 가까이 났죠. 그러니까 당연히 담보 비율이 부족해졌고, 중요한 거는 이 담보 비율이 부족했는데 이걸 기반으로 또 담보를 일으켜서 대출을 받자니 안 되죠. 이미 대부 즉 사채업자들한테까지 갔는데 안 나와요, 돈이. 더 이상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분을 매각하자니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미 투자했었던 그런 대전 메가시티에 대한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명령이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체크를 꼭 해야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지금 이 회사에 누가 피해자냐? 이게 뭐 대표이사님만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기존 주주도 당연히 주가가 빠졌으니까 피해를 받고, 야스는 당연히 주가가 빠지고 이 대표이사가 이거 지분 가지고 뭐 다른 사업하다가 말아먹었대 라는 내용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고, 채권자들은 담보 처분으로 이제 회수는 했는데 그래도 아마 이제 어느 정도는 손실을 감수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한가를 2번 맞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한가람이 제일 조금 의심이 가는 주체이기는 한데, 여기서 피해자가 누구고 누군가가 이득을 받느냐, 이게 제일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거, 자, 요건데, 만약에 대표이사님 지분이 나온 것들을 미리 알고 바닥에서 누군가가 5%에서 10% 정도 지분을 만약에 인수했다, 또는 대표이사님이 지금 18% 지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 42% 가지고 있었는데 18%로 확 줄었어요. 그러면 누가 대표이사님만큼 지분을 취득해가지고, 장내에서 취득해가지고 이거 회사 뺏어먹으려는 거 아니야? 라는 시나리오도 한번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 실적이 좋은데, 개선되고 있는데 대표이사님의 지분 그리고 경영권에 대해서 리스크가 생기다 보니까, 이거는 막상 주가가 당장 반등한다 그래도 회사 전체에 대한 그런 방향을 봤을 때 위험한 부분들이 분명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스가 일단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업과 이제 수주도 따내고 실적도 개선이 되다 보니까 기업 자체 내용은 정말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도 예전부터 트레이딩을 몇 번 해봤던 종목인데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플레이로 인해서 아마 2024년부터 해서 불경기가 찾아왔었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증시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발생되면서 대표이사님의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상황들이 마련이 됐는데 참으로 걱정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주분들 중에서 내가 오랫동안 좀 가지고 있었다, 10,000원대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괜찮은 게 맞냐 라고 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매입가를 좀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좀 진단을 도와드려 볼 테니까요. 여기 보시면 종목 진단 링크 있습니다. 네이버 설문지로 되어 있고, 뭐 돈 들어가고 뭐 회원 가입하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라서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양력들 정리해놨고, 제가 TV방송에서 나왔던 장면들, 제가 수익 냈었던 실전 매매 일지들도 다 올려놨으니까 여기 네이버 설문지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내 매입가, 내가 야스 가지고 있는데 매입가 얼마예요? 매입가 얼마예요? 라고 꼭 적어주셔야 되고, 밑에 동의합니다, 제출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게 나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제 직통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문자를 주세요. 010-2916-7673인데 야스 나 얼마에 가지고 있다, 매입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진단을 도와드린다라는 거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어서 무슨 일이 있겠냐마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 거래 정지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사태를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겠다, 냅두면 되지 뭐 라는 생각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조금 진중하게 방금 제가 리포팅 해드렸던 내용들 한번 다시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